그 나이에 뭘 또 배워요? 이 한마디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적 있으십니까? 온몸으로 일해야 하는데 괜찮겠어요? 어린 상사와 일할 수 있겠어요? 이것은 누군가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50세 이상 구직자의 무려 67%, 3명 중 2명이 바로 이 나이라는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히고 있다고 합니다. 잠시 후 1년 반 동안 20개에 가까운 자격증을 따고도 절망의 늪에 빠져야 했던 한 남자의 이야기와 마지막 합격 문턱에서 나이가 많다는 단 한마디에 모든 것을 빼앗겨 버린 한 여성의 이야기를 들려드릴 겁니다. 그들이 놓쳤던 것,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잡아야 할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것은 단순히 일자리를 구하는 기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인생의 후반전을 준비하는 우리의 존엄과 전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퇴직 후 1년을 꼬박 불안감 속에서 보냈던 김민준 씨의 이야기입니다. 국민연금을 받기까지는 아직 몇 년이 남았고 손에 쥔 퇴직금은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속도만큼이나 그의 마음을 졸이게 했습니다. 뭐라도 배워야 한다. 뭐라도 해야 살아남는다. 그는 매일 밤 잠들기 전 이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는 마치 홀린 사람처럼 자격증 취득에 매달렸습니다. 제빵 바리스타, 지게차 요양보호사. 한 다큐멘터리에서 본 성공 사례가 꼭 자신의 미래인 양 1년 반 동안 무려 20개에 가까운 자격증을 땄습니다. 낡은 서류 가방에 가득 찬 자격증 사본, 이력서 2번째 장을 빽빽하게 채운 그 목록을 보며 그는 이제 어디든 갈 수 있을 거라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동네 카페 면접에선 저희는 젊은 감각이 필요해서요. 라는 말과 함께 정중하지만 차가운 거절을 당했습니다. 제빵 공장에서는 그의 빼곡한 자격증 목록을 훑어보던 담당자가 실무 경력은 없으시네요. 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순간 김민준 씨는 깨달았습니다. 불안감에 쫓겨 자신이 쌓아 올린 것은 재기의 발판이 아니라 방향 없이 흩어진 자격증의 무덤이었다는 것을요. 그의 손에 남은 것은 수십 장의 자격증과 더 깊어진 좌절감뿐이었습니다. 이번엔 30년 연륜의 베테랑 총무팀 출신이었던 박수진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한 중소기업의 관리부장직에 지원했습니다. 서류와 실무 면접은 물론 임원 면접까지 성공적으로 통과했습니다. 대표이사는 그녀의 연륜에서 뿜어져 나오는 꼼꼼함과 위기관리 능력을 무척 마음에 들어했죠. 그녀는 오랜만에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는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 올랐습니다. 계약서 작성 날짜까지 잡고 새 옷을 사고 출근 첫날 입을 옷을 미리 골라두며 설레는 마음으로 새 출발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계약 하루 전날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채용이 취소되었다는 통보였습니다. 이유는 황당했습니다. 그녀를 부하 직원으로 맞아야 할 실무팀장이 나보다 나이 많은 상사는 부담스럽다 며 조직 분위기를 해칠 수 있다고 강력하게 반대했다는 겁니다. 대표는 그녀의 능력을 아까워했지만 기존 직원의 반발을 무시할 수 없어 결국 결정을 뒤집고 말았습니다. 박수진 씨는 수화기를 든 채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어야만 했습니다. 능력 부족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나이가 많다는 스스로는 결코 바꿀 수 없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눈앞의 기회를 통째로 빼앗긴 허탈감과 배신감에 그녀는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나요? 자, 지금까지 우리는 방향을 잃은 노력과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힌 두 사람의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쩌면 남의 이야기 같지 않아 마음이 무거운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 차가운 현실 속에서도 분명 길은 있기 때문입니다. 김민준 씨의 사례는 무조건적인 배움이 왜 위험한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한 경력 전환 컨설턴트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목표 없이 자격증만 따는 것은 망망대해에 지도 없이 배부터 띄우는 것과 같다. 고요. 하지만 박수진 씨의 사례는 이 차별이 단순히 능력의 문제가 아님을 드러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분석한 결정문들을 보면 사업주들은 노동 강도나 집중력 저하 같은 그럴듯한 이유를 대지만 그 기저에는 나이 많은 사람은 다루기 힘들다, 새로운 것을 배우려 하지 않는다,
깊은 편견이 깔려 있습니다. 심지어 한 보도에 따르면 경남의 한 병원에서는 이유 불문하고 65세 이상은 다 내보내라 는 조직적인 지시가 내려오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편견을 넘어 우리 사회에 만연한 구조적인 문제임을 보여주는 충격적인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벽은 정말 넘을 수 없는 것일까요? 여기 절망 속에서 새로운 길을 찾아낸 한 사람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소개한 30년간 한 직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서진우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 역시 퇴직 후 막막했지만 무작정 아무거나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먼저 책상에 앉아 자신의 지난 경력과 앞으로의 시장 수요를 냉정하게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전기라는 구체적인 분야를 선택했죠. 곧바로 한국폴리텍대학의 신중년 특화 과정에 들어가 전기 내성 공사 실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동기들 사이에서 낯설고 힘들었지만 이것이 나의 마지막 기회 라는 생각으로 절박하게 매달렸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그는 전기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했고 그 전문성을 인정받아 당당히 한 전기시 공사의 안전관리 책임자로 재취업에 성공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가 많아도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도전하세요. 그의 성공은 무엇을 배울지가 아니라 어떻게 배울지를 고민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명확히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가혹한 현실 앞에서 그저 주저앉을 수만은 없습니다. 막연한 희망이 아닌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나이를 연륜으로 바꾸는 3단계 전략을 제안합니다. 첫째, 왜 이래야 하는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감정적인 불안감에서 벗어나 냉정하게 재정 상황을 점검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노령연금 평균 수급액은 월 60만 원대 초반입니다. 이것만으로 생활이 가능한지 자녀 결혼이나 예기치 못한 의료비까지 고려했을 때 매달 얼마의 현금 흐름이 더 필요한지 구체적인 목표 금액을 설정하는 것이 모든 준비의 첫 단추입니다. 둘째, 무엇을 팔 것인지 나의 강점을 재정의해야 합니다. 김민준 씨처럼 자격증 리스트를 늘리는 대신 서류 가방을 열고 나의 30년 연륜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무엇인가? 를 정의해야 합니다. 수십 번의 위기를 넘기며 얻은 문제 해결 능력, 까다로운 고객을 단골로 만든 소통 능력, 수백 건의 보고서를 작성하며 쌓은 기획력 등 젊은 세대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경험 자산을 구체적인 언어로 정리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셋째, 어떻게 배울 것인지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서진우 씨처럼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와 폴리텍대학의 신중년 특화과정 같은 곳은 단순 기술 교육을 넘어 실질적인 재취업 지원까지 연계합니다. 관련 통계를 보면 경쟁률이 2.6대 1에 달할 정도로 이미 많은 분들이 이곳에서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이런 곳은 기술뿐만 아니라 비슷한 처지의 동료를 만나 정보를 교류하는 중요한 네트워킹의 장이 되기도 합니다. 그 나이에 뭘 또 배워요? 이 질문은 우리를 향한 모욕이자 우리 스스로를 가두는 낙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할지는 오롯이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나이에 쓸모없는 것은 더 이상 배우지 않습니다. 대신 제 30년의 연륜을 더욱 빛나게 해줄 핵심 기술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준비,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영상이 끝난 후 여러분 스스로에게 꼭 질문을 던져 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다음 10년을 위해 나는 오늘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여정에 오늘 이야기가 작은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혹은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을 보내주십시오.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생각을 나눠주신다면 이 공간이 서로에게 힘이 되는 따뜻한 광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빛나는 후반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